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가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지역은 바로 잠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 서울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가 현재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많습니다. 과연 잠실은 현재 어떤 모습일지 저희 오브림장이 임장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잠실은 오른쪽으로는 강동구가, 위로는 광진구, 왼쪽으로는 강남구, 아래로는 성남시와 맞닿고 있습니다. 잠실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넓게는 올림픽공원이 있는 방이동까지도 잠실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번 오브림장 잠실편에서는 전통적인 잠실, 즉 잠실동과 신천동을 잠실로 정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브림장 잠실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 전체 인구는 65만 8천 명 수준으로 그중 잠실에는 대략 1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세대수를 보시면 2021년 가장 적은 세대수 증가율을 보였고 그때를 기점으로 2022년 작년에는 오히려 세대수 증가가 반등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강남구, 강동구, 성남시, 광진구, 서초구 순으로 많고 전출은 강동구, 강남구,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순으로 많습니다. 즉 잠실은 좌우의 강남구, 강동구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의 공급량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엔 수요 대비 약간 더 많은 수준의 공급이 있었고 2023년인 올해부터는 향후 상당히 부족한 입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서의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전체 미분양도 제로, 중공업 미분양도 제로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해도 서울에서도 상급 입지인 송파구의 미분양이 쌓일 만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강남시는 작년인 2022년 평균 수준의 공급, 올해인 2023년부터 입주가 늘어나며 내년인 2024년 적정 수요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동구는 2023년인 올해 적정 수요 대비 반절 수준의 공급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의 공급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적정 수요의 거의 6배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올해인 2023년엔 수요 대비 적정 수준의 공급,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 수준으로 피벗됩니다. 이런 공급 부족 추세가 2027년까지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강남과 강동은 입주가 많은 편, 반면에 성남시는 입주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자면 송파구 입장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송파구의 전입 1순위인 강남의 공급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잠실 입장에서는 입주 시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잠실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굉장히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약간은 불리하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상권들은 균집도가 떨어지며 중간중간 작은 상권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셔야 하며 반면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은 아파트 상가가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큰 하나의 상권을 형성 중이고 재건축 예정인 장위 1차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최대 학원가는 트리지움과 레이크 팰리스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실의 학구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편이며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도 훌륭하고 보인고 등 전반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다만 학원가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왼쪽에 대한민국 최대 학군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라이딩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실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종합운동장역, 잠실 세내역, 잠실역, 잠실 나루역을 지나가며 9호선이 역시 종합운동장역, 삼선역 등을 지나갑니다. 또한 8호선이 잠실역, 옹촌토성역을 지나갑니다. 잠실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동쪽으로는 송파대로가, 남쪽으로는 송파 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어 동서남북 어디로든 차량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잠실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동의 잠실종합운동장, 잠실동의 잠실한강공원, 잠실동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 그리고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신천동의 홈플러스,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풍납동의 서울 아산병원, 방이동의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중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 건설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입니다. 총 5개 철도 교통편이 들어서고 그 위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버스 종합 환승센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2015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21년에 착공, 2018년 4월에 완공, GTX-A 위례신사 경선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GBC입니다. 삼성동 코엑스 부지 맞은편의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전시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부지 소유주인 현대차그룹이 주관하며 최초 105층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개발 2위인 현대차의 본사가 이곳에 들어서며 대규모 개발 사업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되고 코엑스 등 주요 시설도 지척에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실 마이스입니다. 잠실 운동장 부지의 주경기장 리모델링, 야구장, 스포츠 컴플렉스, 호텔 유스 호스텔, 전시 컨벤션 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하나그룹 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하며 하나그룹이 39%, HDC그룹이 20%, 중흥, 금호, 우미건설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잠실 마이스는 잠실의 최대 호재 중 하나입니다. 한화가 잠실 마이스를 호텔 쇼핑 위주가 아닌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참여 운영사의 넥슨, 한화시스템, 메가존 등 상당수의 ICT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실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잠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단지가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5분 임장이 보여드리는 아파트 단지 역시 단순 임장 분위기 참고용으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잠실 엘스입니다. 2008년식의 준신축으로 총 5,678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6천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19억 8천에서 24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처 호가는 27억입니다. 잠실에는 엘리트레파라는 시그니처 단지들이 있는데요. 엘리트레파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파크리오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며 엘스는 그중 가장 앞에 위치하여 과거 잠실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단지입니다. 엘스는 입지상으로 부족한 게 없는 단지인데요. 단지 안으로 잠일조, 신천중, 잠일고를 품고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2호선 잠실세내역을 지척에 둔 초역세권이고 왼쪽으로는 잠실종합운동장이 있어 잠실 최대 호재인 마이스를 기대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잠실 한강공원이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단지가 바로 엘스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1978년식의 쌉구축으로 총 3,930세대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6,500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21억 5천에서 27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처 호가는 32억 7,800만원입니다. 바로 밑으로 2호선 잠실역, 롯데월드와 롯데호텔, 롯데마트, 석촌호수, 위로는 잠실 한강공원, 오른쪽으로는 거대 업무지구가 위치한 미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신천초를 품고 있으며 특이한 건 성당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음마와 함께 강남 재건축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2년 재건축이 확정됐으며 올해인 2023년 말쯤 관처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완공 시 최고 50층, 6,800세대 메모드급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이 될 시에는 일부 한강조망이 나오는 평형이 있을 것이며 한강조망의 시세 같은 경우 시장에선 못해도 40억 원저리는 갈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와는 상관없이 잠실주공 5단지는 향후 잠실과 인근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될 것이며 엘스를 비롯한 엘리트레파의 가격 역시 잠실주공 5단지를 따라 움직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파크리오입니다. 잠실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아파트는 파크리오입니다. 2008년식의 준신축으로 총 6,864세대의 메모드급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5,100만원대입니다. 국평기준 17억에서 21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처 호가는 25억 3천만원입니다. 단지 안에 잠실초와 잠연초, 잠실고를 품고 있으며 단지 왼쪽으로 2호선 잠실나루역, 아래쪽으로 8호선 몽촌토성역을 품고 있는 초역세권이자 더블역세권 단지입니다. 위로는 전국구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하여 성내천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올림픽공원, 아래로는 방이동 상권과 롯데월드 타워, 석촌호수 등이 있어 주거 편의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단지가 바로 파크리오입니다. 바로 왼쪽에 위치한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신천동의 파크리오는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는데요. 그런 반사이익과는 별개로 파크리오는 애초에 입지가 뛰어나며 인근의 장미, 진주, 이성이 재건축된다면 그들이 신축이 되어 시세가 점핑됨에 따라 파크리오는 더욱 가성비 단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송파구 잠실을 임장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잠실은 강남 3구 중 하나로 대한민국 최상급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서울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잠실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들, 특히 엘리트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에선 대량의 실거래가가 찍히며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3구라는 대한민국 불패의 입지, 그리고 GBC, 마이스,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같은 호재가 곁들여진 잠실이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처럼 잠깐의 반등 후 다시 하락하게 될지 5분 임장 잠실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의 잠실을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